이건 또 무슨 소리? 한국서 일본 돈 뺀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캐리 자금들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엔캐리 자금 이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엔화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했던 그 엔화 대출금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일본 경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좋기 때문에 엔화가 한국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그러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 2024년 2분기는 0.7%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0.2%에서 0.3%로 확정이 됐어요. 연율로 계산을 하면 1.2% 정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일본 경제가 성장까지 했어. 그것도 이게 경제 성장률은요. 3번 발표가 되거든요. 속보가 발표되고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잠정치에서 수치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확정치에서 0.2가 0.3으로 변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치에서 변했단 말입니다. 일본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들 거라 보는 거죠.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면 2024년 10월 현재 2.3%입니다. 8월에 2.8%에서 9월에 2.4%, 10월에 2.3%로 낮아졌기는 해요. 그러나 돈 풀어서 억지로 낮춘 거예요. 무슨 돈 풀어서 억지로 낮추냐. 아니 국민들의 가스비, 국민들의 전기비 할인해 주면서 이거 낮췄거든요. 그러나 이게 정상화가 되면 결국 물가는 또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일본 물가, 살인 물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성장은 좋아요. 물가는 너무 올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물가를 어떻게 하든 좀 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그런데 0.25%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12월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일본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대 이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엔화를 빌려서 그 나라의 부동산 내지는 그 나라의 채권, 그 나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본이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말입니다. 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25%니까 절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돈 빌려서 투자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12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가 시장의 여파가 심하니까 내년 1월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좋으니까 12월 달에 결국 올릴 건 올리자. 해넘기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엔달러 환율을 보면 2024년 11월 14일에 156.25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156.25였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는 151.29에 올린다고 하는데도 올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더 올라가는 게.
예, 죄송합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가 강해지는 거죠. 달러가 가만히 있다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쪽에 지금 환율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1.29니까. 점점 떨어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의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엔캐리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예요. 뭐 미국 시장이 어떤 일을 벌이든 유럽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든 중국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벌일 건가예요. 중요한 것은 2023년 15조 890억 원을 엔캐리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현재 14조 1000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1조가량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12월에 줄어들면요.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의 어떤 물결 이게 엔캐리 자금을 덮어 씌우면요. 아마 더한 위기도 올 겁니다. 저는 위기의 원인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찾는 축이거든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마치 IMF 때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시장을 저는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서 일본 돈 뺀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직까지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난 8월 쇼크 때 엔화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1조 원 가량 빠져나갔으니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 말입니다. 8월 쇼크가 왔을 때는요. 0.15%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0.25%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장 아주 지독하게 보면서 정환진 TV를 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른 정환진 TV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상황 진짜 심각하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추락, 삐끗했다가는 추락한다고 하는데 그 삐끗할 수 있는 요소들 속속들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